65세부터 75세까지의 시기. 저희는 이때를 인생의 진정한 황금기라고 부릅니다. 자녀들은 이미 독립하여 자신의 길을 찾았고 수십 년간 짊어졌던 직장의 책임에서 해방되어 새로운 삶의 장을 펼치는 시기이죠. 많은 분들이 이제야 비로소 한숨 돌리겠다며 내 시간을 살아야지 하고 생각하실 겁니다.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바로 이 여유라는 달콤한 틈 사이로 우리의 건강과 행복을 무너뜨리는 보이지 않는 작은 위험들이 스며들기 시작합니다. 눈에 잘 띄지 않아 더욱 무섭고 사소하게 여겨져 방심하기 쉬운 이 위험들은 우리가 평생 쌓아온 작은 습관들과 굳어진 자존심 속에서 자라납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통해 황금기를 병들게 하는 치명적인 오직 7가지의 마음 습관을 심도 깊게 파헤쳐 보겠습니다. 잠시 이 영상을 멈추기 전에 잠깐만요. 이 이야기는 당신의 남은 20년의 삶을 완전히 바꿀 수도 있는 핵심 정보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앞으로의 삶을 더 단단하고 행복하게 만들고 싶다면 지금 바로 구독 버튼을 누르고 이 영상에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그리고 이 습관들 중 당신에게 가장 와닿는 것이 무엇인지 아래 댓글로 함께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이제 25년 경력의 가정의학과 전문의로서 제가 직접 겪고 분석한 노년기의 진짜 위험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나이가 들면서 몸과 마음이 변한다는 것은 누구나 아는 명백한 사실입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변화가 어느 날 갑자기 벼락처럼 찾아온다고 오해합니다. 예를 들어 어느 날 아침 갑자기 무릎이 극심하게 아프기 시작한다든지 혈압이 예상치 못하게 폭등하는 것처럼 느끼는 시기죠. 그러나 현실은 이와 전혀 다릅니다. 수십 년에 걸쳐 축적된 작은 피로와 무심했던 생활 습관들이 아주 천천히 조용히 우리의 몸을 깊숙이 약하게 만들고 있었던 것입니다. 황금기는 다만 그 누적된 결과가 본격적으로 표면 위로 드러나기 시작하는 시점일 뿐입니다. 특히 주변에서 흔히 들을 수 있는 위험한 자기 위로가 있습니다. 나는 아직 젊은 사람 못지않게 활발하게 움직여. 이 나이에 이 정도면 오히려 대단한 거지. 예전과 똑같아 아무 문제 없어. 이런 말들을 반복하며 자신의 건강함을 과하게 강조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제가 수많은 노년 환자들을 진료하면서 깨달은 사실은 바로 이렇게 스스로에게 무언가를 증명하려는 분들이 실제로 가장 먼저 위험에 노출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몸이 약해지고 있다는 지극히 자연스러운 사실을 인정하지 않으려는 그 고집과 자존심, 바로 그것이 위험을 불러들이는 가장 첫 번째 걸림돌이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잠시 충격적인 통계를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한국의 질병 통계 자료에 따르면 65세 이상 노년층의 입원 사유 중 가장 흔한 1위는 암이나 뇌졸중 같은 큰 질병이 아닙니다. 바로 작은 부주의에서 시작된 사소한 사고, 특히 낙상입니다. 작은 발이 꼬임, 예상치 못한 미끄러짐, 가벼운 충돌. 그러나 이 작은 사고가 초래하는 결과는 절대 작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고관절 골절을 겪은 노인 환자 중 4년 안에 다시 혼자 힘으로 걸을 수 없게 되는 비율이 무려 40%에 육박하며 그중 절반 이하만이 사고 이전의 독립적인 생활로 완전히 복귀하는 것으로 보고되었습니다. 황금기는 분명 아름다운 시간의 연속이지만 준비 없이 맞이한다면 그 아름다움은 너무나 쉽게 산산조각 날 수 있습니다. 제가 이토록 강조하는 이유는 단지 위험만을 경고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이 시기를 진정으로 빛나는 황금기답게 만드는 지혜로운 방법이 무엇인지를 함께 알아내기 위해서입니다. 황금기는 하늘에서 떨어지는 선물이 아닙니다. 우리가 우리 몸과 마음의 미세한 변화를 섬세하게 받아들이고 삶의 방식을 지혜롭게 조율해 나갈 때 비로소 진정한 황금빛으로 물들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 시기에 우리가 경계해야 할 진짜 위험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몸은 끊임없이 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과거의 방식에 갇혀 변하지 않으려는 완고한 마음, 그리고 몸이 보내는 작은 변화의 신호를 무시하는 안일한 태도입니다. 우리의 건강은 결코 어느 날 갑자기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 전에 몸은 반드시 수많은 경고 신호를 보냅니다. 예전보다 숨이 조금 더 빠르게 차오른다든지, 계단을 오르는 것이 이전만큼 수월하지 않다든지,
가끔씩 이유 모를 가벼운 어지러움이 느껴진다든지, 밤에 깊은 잠을 이루지 못하고 얕아지는 수면 패턴 등 눈에 띄지 않는 미세한 변화들이 끊임없이 누적됩니다. 심각한 문제는 우리가 이 모든 변화를 그저 나이가 들어서 그렇다며 당연한 탓으로만 돌리고 관리 없이 방치하는 데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 핵심 메시지를 꼭 전달하고 싶습니다. 나이는 무시해도 될 변명거리가 아니라 몸을 관리하라는 강력한 신호입니다. 적극적으로 관리하면 건강을 지킬 수 있고, 지혜롭게 준비하면 심각한 질병을 충분히 예방할 수 있습니다. 황금기의 진짜 위험은 눈에 확연히 보이는 큰 병이 아니라 우리가 무심결에 반복해온 작은 습관과 과거의 방식을 놓지 않으려는 자존심 속에서 자라나는 미세한 균열입니다. 오늘의 심층적인 이야기를 통해 그 균열이 정확히 어디에 숨어 있는지 함께 살펴봄으로써 앞으로의 남은 삶을 더 안전하고 더 단단하게 지켜내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65세부터 절대로 하면 안 되는 오직 7가지의 마음 습관을 하나하나 짚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치명적인 습관은 균형 감각의 변화차를 무시하고 섣불리 움직이는 자존심입니다. 나이가 들어가면 신체에 가장 먼저 느끼는 변화 중 하나는 바로 균형 감각의 민감도 저하입니다. 과거에는 눈을 감고도 흔들림 없이 중심을 잡았던 걸음걸음이 이제는 조금만 서둘러도 불안하게 흔들리기도 하고, 좁은 복도를 지날 때 자신도 모르게 벽에 스치듯 부딪히는 일이 잦아집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이를 대수롭지 않은 노화 현상으로 여기지만, 사실 이 작은 변화는 노년기의 삶의 독립성을 송두리째 뒤흔들 수도 있는 심각한 낙상 위험의 시발점입니다. 한국보건복지부의 공식적인 통계 자료에 따르면 65세 이상 노인 환자의 응급실 방문 사유 중 압도적인 1위는 바로 낙상, 즉 넘어짐 사고입니다. 이는 단순히 무릎을 가볍게 다치는 수준이 아니라 고관절 골절이나 척추, 압박골절처럼 삶의 질을 근본적으로 파괴하는 심각한 부상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매우 많습니다. 제가 진료했던 70세의 박종수 어르신은 이렇게 회상하셨습니다. 넘어진 건 정말 순식간인 1초였지만 다시 혼자 걷기까지는 무려 1년이라는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그만큼 인생의 후반기에는 단 한 번의 사소해 보이는 실수가 삶의 속도와 방향을 완전히 바꾸어 놓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특히 노년층에서의 넘어짐은 젊은이들의 사고와는 그 성격이 다릅니다. 우리 몸의 뼈, 밀도는 60대부터 급격히 낮아져 골다공증의 위험이 높아지기 때문에 작은 충격에도 쉽게 골절되며, 근육량의 감소로 인해 회복 속도 역시 젊은 시절에 비해 절반 이하로 훨씬 더디게 진행됩니다. 실제로 고관절 골절이 발생한 후 6개월 안에 다시 독립적으로 일상생활을 할 수 있는 비율은 50%가 차이되지 않습니다. 이러한 심각성 때문에 의료계에서는 낙상을 노년기의 조용한 암이라고 명명하기도 합니다. 처음에는 대수롭지 않은 것처럼 보이지만 그 결과는 결코 사소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더 큰 문제는 대부분의 낙상 사고는 우리가 조금만 더 세심하게 주의를 기울였더라면 충분히 예방할 수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생활 환경을 조금만 더 안전하게 재정비했더라면 일어나지 않았을 사고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예를 들어 가정 내에서 낙상 사고가 가장 빈번하게 발생하는 장소는 물기가 닿기 쉬운 욕실과 좁고 움직임이 많은 주방입니다. 바닥이 쉽게 젖어 미끄러질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분들이 욕실 바닥에 미끄럼 방지 매트를 설치하거나 샤워실 내부에 안전 손잡이를 부착하는 것을 불편하거나 번거롭다는 이유로 계속해서 미루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처럼 작은 안전장치에 대한 준비만으로도 넘어짐 사고의 발생률을 30% 이상 줄여준다는 과학적인 연구 결과가 존재합니다. 또한 집안의 계단 모서리 부분에 미끄럼 방지 테이프를 부착하는 것만으로도 사고 위험을 눈에 띄게 낮출 수 있습니다. 저는 이 안전 문제를 강조할 때마다 늘 하나의 비유를 사용합니다. 집은 평생을 함께 해온 소중한 친구와 같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 그 친구도 우리의 변화된 몸에 맞게 우리가 다시 세심하게 손봐 주어야 할 부분이 생기게 마련입니다. 집 역시 우리와 함께 나이가 들고 우리는 그 집을
현재 우리의 몸 상태에 꼭 맞도록 조정해 주어야 합니다. 일상생활 속에서도 조심해야 할 부분은 매우 많습니다. 갑작스럽게 몸을 격렬하게 틀거나 의자에서 일어날 때 한 번에 과도한 힘을 주어 솟아오르는 듯한 동작들은 허리와 무릎 관절에 감당하기 어려운 큰 부담을 주게 됩니다. 특히 잠에서 깨어 새벽에 첫 발을 내딛는 순간이 가장 위험합니다. 수면 중에 혈압이 저하된 상태에서 갑자기 일어나면 일시적인 기립성 저혈압으로 인해 어지러움이 쉽게 나타나 균형을 잃기 쉬워지기 때문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 상황에서 서둘러 움직이다가 사고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저는 늘 이렇게 권고합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첫걸음을 절대 서두르지 마십시오. 침대에 잠시 앉아서 심호흡을 한번 고르고 몸이 충분히 깰 때까지 기다렸다가 천천히 일어나세요. 단 10초만 여유를 가지고 천천히 움직여도 낙상 사고 가능성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습니다. 또 한 가지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중요한 점은 보조도구 사용에 대한 불필요한 오해입니다. 지팡이나 보행 보조기를 사용하는 것을 자신이 약해졌다는 증거로 받아들이고 불필요한 자존심 때문에 꺼리는 분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하지만 보조도구는 당신이 약하다는 사실을 세상에 알리는 도구가 절대 아닙니다. 오히려 당신이 앞으로 더 안전하고 더 오랫동안 건강하게 걸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삶의 지혜가 담긴 도구입니다. 실제로 보행 보조기구를 꾸준히 사용하는 것만으로도 넘어질 위험이 40% 가까이 감소하며 심리적인 안정감 역시 눈에 띄게 증가합니다. 반대로 꼭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사용을 거부하면 몸은 점점 더 경직되고 걸음걸이는 짧아지며 균형 감각은 급격히 악화됩니다. 노년기의 삶을 지켜주는 것은 헛된 자존심이 아니라 당신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현명한 선택입니다. 두 번째 치명적인 습관은 지혜로운 휴식 기술을 무시하고 과거의 방식으로만 무리하려는 고집입니다. 60대 후반에 접어들면 사람의 몸은 이미 젊은 시절과는 완전히 다른 속도로 움직입니다. 하지만 많은 분들이 이 명백한 사실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려 하지 않습니다. 나는 아직도 젊은이들처럼 할 수 있어. 이 정도 무리는 나에게 아무것도 아니야 라는 말로 끊임없이 스스로를 다독이지만 그 말 뒤에는 한 가지 공통적인 그림자가 있습니다. 바로 몸이 보내는 적나라한 신호를 의도적으로 외면한다는 것입니다. 몸은 절대로 우리에게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조금만 움직여도 심장이 빠르게 뛰어 숨이 차는 느낌, 허리가 뻐근하여 아침에 침대에서 쉽게 일어나기 어려운 통증, 밤마다 깊은 잠을 이루지 못하고 뒤척이며 찾아오는 불면증 계단을 오를 때 몰래 찾아오는 아주 가벼운 현기증. 이 모든 것은 단순한 피곤함이 아니라 몸이 보내는 매우 심각한 위험 경고 신호입니다. 우리가 이 신호들을 무시하면 무시할수록 그 결과는 결국 더 큰 질병과 문제로 되돌아옵니다. 젊었을 때는 잠시 무리한 일을 해도 하룻밤 푹 자고 나면 다음 날이면 금세 원래대로 회복되었습니다. 하지만 65세 이후의 몸은 피로, 회복 속도가 젊은 시절의 절반 이하로 급격히 떨어집니다. 근육량은 매년 1%씩 꾸준히 감소하고 혈관 역시 탄력을 잃어 조금만 과도하게 무리해도 혈압이 크게 요동치며 심장에 부담을 줍니다. 의학적인 관점에서 볼 때 나이가 들수록 밤 사이에 반드시 회복해야 하는 에너지와 기능의 양은 오히려 늘어나지만 실제로 몸이 스스로를 회복시킬 수 있는 속도와 능력은 줄어듭니다. 따라서 60대 중반 이후에는 무리하지 않고 힘을 아끼는 것 자체가 건강을 지켜내는 가장 효과적이고 핵심적인 전략이 됩니다. 제 25년간의 임상 경험으로 미루어 볼 때 갑작스럽게 큰 병을 얻어 응급실로 실려 오신 분들은 대부분 공통적으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날도 그냥 평소처럼 버티면 되는 줄 알았어. 그동안은 항상 그래왔으니까. 하지만 몸은 어느 날 갑자기 폭발하듯 무너지는 것이 아닙니다. 몸이 보내는 경고를 계속 견딜 만큼 견디다가 어느 한순간 스스로의 한계점을 넘어서는 것입니다. 여기서 또 다른 현실적인 의학적 사례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서울의 유명한 대학병원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65세 이상 심근경색으로 응급실을 찾은 환자의 40%가 사고 발생 직전 2주 동안 평소보다 과도한 무리나 스트레스를 경험했다고 응답했습니다.
즉, 무리는 단순한 피로감이 아니라 실제로 생명을 직접적으로 위협하는 매우 위험한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또 다른 최근 조사에서는 60대 후반 노년층이 하루에 6시간 이상 장시간 서서 일하거나 무거운 물건을 자주 드는 경우 허리 디스크나 척추 협착증의 발병률이 3배 이상 증가한다는 충격적인 결과도 보고되었습니다. 노년기의 몸은 이미 수십 년간의 끊임없는 사용으로 내부적으로 지쳐 있으며 겉으로 보기에는 단단해 보일지라도 안쪽은 매우 약해져 있습니다. 오래된 나무도 수령이 높아지면 작은 바람에도 쉽게 가지가 부러지듯 우리의 몸도 겉모습보다 훨씬 더 섬세하고 조심스럽게 다뤄야 합니다. 그렇다면 왜 많은 분들이 몸이 보내는 소중한 신호를 무시할까요? 그 주된 이유는 평생을 살아오던 익숙한 방식과 습관을 지금 와서 바꾸는 것이 매우 어렵고 귀찮기 때문입니다. 젊었을 때는 가족을 위해, 직장을 위해, 공동체를 위해 자신의 몸을 혹사시키며 일하는 것이 미덕처럼 여겨졌습니다. 몸이 아파도 참고 피곤해도 견디고 힘들어도 버티는 것이 당연한 시대를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그때의 건강한 몸과 지금의 노화된 몸은 완전히 다릅니다. 과거에 무리하는 방식으로 현재의 삶을 계속 살려고 하면 몸은 결국 반발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노년기는 몸이 원하는 속도와 리듬을 존중하며 살아가는 법을 새롭게 배우는 시기입니다. 이 시기의 진정한 삶의 지혜는 아픔을 참고 버텨져내는 힘이 아니라 몸이 요구할 때 즉각적으로 휴식하는 기술에 있습니다. 휴식은 절대 게으름이나 나태함이 아닙니다. 오히려 휴식은 남은 건강을 유지하고 삶의 질을 근본적으로 높이는 가장 중요하고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의학 전문가들은 불필요한 과도한 무리를 줄이고 하루에 충분한 휴식을 취하는 것만으로도 심혈관 질환의 위험이 30% 이상 감소한다고 조언합니다. 실제로 많은 어르신들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몸을 혹사시키는 무리를 반복합니다. 이른 아침에 일어나 집안을 깨끗하게 청소하고 무거운 짐을 들고 시장을 보고 어린 손주를 하루 종일 돌보는 등 쉬지 않고 하루를 바쁘게 보냅니다. 하지만 이런 과도한 생활 방식은 몸의 회복 에너지를 빠르게 소모시키고 결국 병원에 가서야 의사로부터 왜 이제야 오셨어요? 라는 안타까운 말을 듣게 만듭니다. 저는 수많은 노년 환자를 진료하면서 한 가지 사실을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노년기의 건강은 육체적인 힘을 얼마나 많이 쓰느냐가 아니라 그 소중한 힘을 얼마나 지혜롭게 아끼고 비축하느냐에 따라 결정됩니다. 또 하나 반드시 기억해야 할 중요한 사실은 몸이 보내는 모든 신호는 절대 우연히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숨이 평소보다 자주 차다면 심장과 폐 기능이 힘들어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다리가 자주 저리고 시리다면 혈액순환이 원활하지 않다는 명백한 신호입니다. 밤에 잠이 잘 오지 않는다면 몸이 과도한 긴장 상태나 무리로 인해 충분히 이완되지 못했다는 의미입니다. 이러한 경고 신호들을 무시한 채 과거에 무리하는 방식을 반복하는 것은 자신의 소중한 몸을 스스로의 적으로 만드는 것과 같습니다. 노년기에 우리가 가장 우선적으로 해야 할 일은 바로 몸과 진심으로 대화하는 것입니다. 몸이 힘들다고 말할 때 하던 일을 멈춰 설 수 있는 용기 낮잠이 필요하다고 느낄 때 잠시 눈을 감고 휴식을 취할 수 있는 여유, 무거운 물건을 절대 혼자 들지 않겠다는 현명한 결심. 이처럼 작은 선택들이 큰 병을 사전에 막아주고 남은 긴 세월을 건강하게 지켜냅니다. 노년기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얼마나 빨리 일을 해내느냐는 속도가 아니라 건강한 상태를 얼마나 오래 지속하느냐는 지속력입니다. 무리는 몸을 빠르게 소진시키고 삶의 길이를 짧게 만들지만 지혜로운 휴식은 몸의 기능을 다시 회복시키고 삶의 질을 연장해 줍니다. 여러분은 이미 평생을 누구보다 열심히 살아오셨습니다. 이제는 여러분의 몸이 요구하는 느린 속도를 존중해주고 힘을 아껴주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몸이 보내는 작은 신호를 겸허히 듣고 무리하게 되는 것에 대한 대가를 사전에 막는 것. 이것이야말로 여러분의 남은 황금기를 더 길고 더 눈부시게 만드는 진정한 비결입니다. 세 번째 치명적인 습관은 불필요한 고집을 부리며 배우자와의 관계를 훼손하는 오만함입니다.
나이가 들어갈수록 우리가 맺는 인간관계는 겉으로 보기에는 단순해지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더 민감하고 깊은 감정의 연결로 이어집니다. 젊을 때는 사회생활로 바쁘다는 핑계로 혹은 생계 문제에 치여 갈등이나 외로움이 느껴져도 금방 잊고 하루를 보낼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60대 후반 70대에 가까워지면 우리 마음을 지탱해 주던 많은 것들이 하나둘씩 눈앞에서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직장은 더 이상 우리의 하루를 채워주지 않고 자녀들은 각자의 독립된 삶을 위해 멀어지고 주변 친구들도 건강 문제로 자주 만나기 어려워집니다. 이처럼 삶이 물리적으로 조용해지는 만큼 내면의 불안과 감정들은 더욱 크게 울리게 됩니다. 이 시기부터는 배우자와의 관계, 외로움, 그리고 재혼이라는 매우 민감하고 현실적인 문제들이 우리 삶에 자연스럽게 떠오르게 됩니다. 그 중에서도 배우자와의 관계는 노년기에 접어들수록 가장 핵심적이고 중요한 심리적 기반이 됩니다. 젊을 때는 서로의 삶이 너무 바빴고 아이 양육이나 경제적 문제에 매달리느라 깊은 대화를 나눌 기회가 부족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둘만의 시간이 길어지면서 평생 동안 서로에게 말하지 못하고 미루어왔던 감정이나 해묵은 갈등들이 갑자기 수면 위로 떠오르기도 합니다. 사소한 말 한마디에서 시작된 작은 오해 생활 속의 미묘한 차이가 젊은 시절보다 훨씬 더 크게 다가와 마음을 상하게 합니다. 많은 부부들이 노년기에도 여전히 사소한 일로 다투고 그 다툼이 며칠씩 해소되지 못한 채 길게 이어지곤 합니다. 특히 이 시기는 서로의 고집과 자존심이 더욱 강해지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내가 옳다는 확신이 배우자의 주장과 정면으로 부딪히면서 갈등이 쉽고 빠르게 커집니다. 하지만 저는 수많은 노년 부부를 지켜보며 한 가지 확실한 진실을 깨달았습니다. 노년기의 부부 싸움과 다툼은 결국 건강을 근본적으로 해치는 행위와 같다는 것입니다. 과도한 스트레스는 이 혈압을 즉각적으로 올리고 숙면을 방해하며 기존에 가지고 있던 당뇨나 심혈관 질환의 위험을 급격히 악화시킵니다. 실제로 심한 스트레스를 겪는 노년층은 심장 질환 발병 위험이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2배 가까이 높다는 의학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즉, 부부 싸움은 단순한 감정의 소모를 넘어 자신의 몸을 직접적으로 병들게 하는 행동에 가깝습니다. 따라서 노년기에는 무엇보다 배우자와의 관계 온도를 따뜻하게 지키는 것이 자신의 건강을 지키는 가장 중요한 일이 됩니다. 배우자의 짜증 섞인 말투가 사실은 외로움 때문에 시작된 감정의 표현일 수도 있고, 무심하게 느껴졌던 행동이 사실은 당신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절박한 신호일 수도 있습니다. 저는 많은 어르신들에게 이렇게 조언합니다. 지금 상대방과 싸우지 마시고 당신들이 함께 해온 소중한 세월을 사랑하십시오. 배우자는 단순한 현재의 동반자가 아니라 당신의 평생을 함께 해온 기억의 가장 중요한 증인이며 삶의 마지막 순간까지 함께 걸어갈 수 있는 유일한 존재입니다. 서로의 고집을 꺾으려는 힘겨운 싸움보다 서로의 마음을 깊이 이해하고 얼루만져주는 따뜻한 대화가 훨씬 더 절실하게 필요한 시기입니다. 네 번째 치명적인 습관은 외로움을 피하려 성급하게 재혼을 선택하는 조급함입니다. 노년기에 가장 조심하고 관리해야 하는 감정 중 하나는 바로 외로움입니다. 최근 보고서에 따르면 노년층 우울증 발병 원인의 70%가 외로움과 고립감에서 시작된다고 합니다. 외로움은 단순한 슬픈 감정이 아니라 혈압을 올리고 수면의 질을 불안하게 만들며 심지어는 치매 발병 위험까지 높이는 것으로 여러 연구를 통해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 고통스러운 외로움을 해소하기 위해 재혼이라는 매우 큰 결정을 고민합니다. 텔레비전 속 드라마나 주변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다 보면 새로운 만남이 자신에게 새로운 행복을 가져다 줄 것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실제로 재혼이 노년기에 행복하고 안정적인 결과를 가져온 사례도 분명 존재합니다. 하지만 이 재혼 문제는 절대 가볍게 충동적으로 선택해서는 안 되는 매우 신중한 결정이 수반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노년기의 재혼은 단순히 두 남녀의 감정적인 결합이 아니라 이미 굳어진 각자의 가족관계, 재산 문제, 수십 년간 형성된 생활 습관의 차이 등 수많은 복잡한 요소들이 얽혀 있는 결정이기 때문입니다.
특히 노년기의 재혼은 불필요한 많은 오해와 갈등을 낳기 쉽습니다. 서로의 생활 방식이 이미 완전히 굳어져 있기 때문에 작은 생활 습관의 차이도 크게 느껴져 갈등의 불씨가 되고, 자녀들의 반대나 유산 분쟁 문제로 인해 가족 간의 심각한 갈등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어떤 분은 이 극심한 외로움을 견디지 못해 빠르게 재혼을 선택했다가 불과 몇 달 만에 재혼 상대로부터 받는 더 큰 스트레스와 갈등 속에서 결국 다시 혼자가 되어버리기도 합니다. 외로움을 급히 피하려 선택한 길이 오히려 이전보다 더 크고 깊은 외로움과 고립감을 만들어버리는 것입니다. 저는 외로움 때문에 재혼을 섣불리 서두르지 말라고 강력하게 조언합니다. 외로움을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방법은 결혼이라는 단 하나의 선택지뿐만이 아닙니다. 노년기에는 자신의 관심사를 공유할 수 있는 친구 관계를 더욱 넓히거나, 진심으로 몰입할 수 있는 취미 활동을 새로 시작하거나, 동네 모임이나 봉사 활동을 통해 건강하고 새로운 인간관계를 다각적으로 형성하는 것이 훨씬 더 지혜롭고 건강한 외로움의 해결책이 될 수 있습니다. 외로움을 진정으로 채우는 가장 좋은 방법은 누군가에게 일방적으로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의 삶을 풍요롭게 만들어줄 다양한 관계의 선택지를 적극적으로 넓혀가는 것입니다. 만약 재혼을 진지하게 고려한다면 절대 서두르지 마시고 최소 1년 이상의 충분한 시간을 들여 상대를 깊이 알아가야 합니다. 서로의 현재 건강 상태, 경제 상황, 생활 방식, 자녀들과의 관계 등 현실적인 부분을 솔직하고 투명하게 나누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단지 외로움이나 감정에만 의존하여 결정하는 재혼은 대부분 쓰라린 후회로 이어지기 쉽습니다. 하지만 서로를 진심으로 이해하고 깊이 존중하며 고립된 삶에서 벗어나 남은 삶을 함께 나누고자 하는 마음이 깊다면 그것은 분명히 노년기의 가장 아름다운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노년기의 관계는 젊을 때보다 훨씬 더 섬세한 배려를 필요로 합니다. 상처는 더욱 깊게 다가오지만 위로는 더욱 따뜻하고 소중하게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 시기의 인간관계는 단순한 감정보다 서로에 대한 깊은 배려와 지혜가 필요합니다. 평생을 살아온 세월만큼의 굳은 고집을 내려놓고 상대의 마음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는 것, 그리고 외로움을 피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더 풍요로운 삶을 위해 신중하게 관계를 선택하는 것. 이것이 노년기에 인간관계가 우리에게 가져다주는 진정한 의미입니다. 외로움은 우리를 한없이 약하게 만들지만 진심으로 맺어진 관계는 우리를 다시 강하고 단단하게 만들어줍니다. 5번째 치명적인 습관은 집을 지킬 방법을 찾는 대신 익숙한 공간을 포기하는 체념입니다. 나이가 들어갈수록 어디에서 어떻게 여생을 살아갈 것인가라는 문제는 그 어떤 경제적 고민보다 더 깊고 더 현실적인 삶의 질문으로 다가옵니다. 젊었을 때는 직장을 따라 아이들의 교육을 위해 혹은 더 넓은 공간을 원해서 이사를 반복했지만 70세에 가까워지면 더 이상 새로운 공간으로의 이동이 설렘이 아니라 깊은 불안감으로 다가옵니다. 익숙한 집은 우리에게 단순히 잠시 머무는 물리적인 공간이 아닙니다. 그곳에는 수십 년의 세월 동안 우리가 함께 웃고 울었던 기억과 삶의 장면들이 고스란히 남아 있습니다. 집이라는 공간 그 자체가 우리의 역사이자 우리의 존재감을 지탱해주는 마지막 정신적인 보루인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어르신들이 단호하게 말합니다. 나는 반드시 이 집에서 남은 삶을 마무리하고 싶다. 이 말 속에는 단순한 개인적인 고집이 아니라 나이를 먹어갈수록 커져가는 존재의 안정감, 그리고 스스로의 존엄한 삶을 마지막까지 지켜내고자 하는 깊고 단호한 의지가 담겨 있습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나이가 들면 집에서의 일상생활이 점점 더 불편하고 어려워지는 것도 엄연한 사실입니다. 가파른 계단은 큰 부담이 되고 욕실 바닥에서 미끄러져 사고를 당할까 두려워지며, 집안에 고장난 곳이 생겨도 쉽게 고칠 수 없고, 갑작스러운 위급 상황이 발생했을 때 도움을 신속하게 요청하기도 쉽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자녀들은 부모님에게 더 작은 평수의 집으로 이사하거나 혹은 자신들과 합가하여 함께 살 것을 간곡히 권유합니다. 물론 자녀들의 그 마음은 부모님에 대한 깊은 사랑과 진심 어린 걱정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하지만 그 선택이 언제나 부모님의 행복을 위한 가장 최선의 해결책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수십 년간 살아온 집을 떠난다는 것은 단순히 거주 공간을 옮기는 물리적 이동이 아니라 자신의 삶의 역사와 일부를 내려놓는 정신적인 상실과 같기 때문입니다. 새로운 환경은 우리에게 불편하고 낯설고 때로는 예상치 못한 외로움을 더욱 크게 만들기도 합니다. 실제로 많은 노년층이 거주지를 이사한 후 우울감과 불안감이 증가했다는 국내외 연구 결과도 여럿 보고된 바 있습니다. 익숙한 환경이 우리에게 제공하는 안정감은 몸과 마음의 건강에 직접적이고 매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이렇게 조언합니다. 건강이 허락하는 한 최선을 다해 당신의 집을 지키세요. 단 그 집을 현재 당신의 몸 상태에 꼭 맞도록 새롭게 조정해야 합니다. 벽면에 안전 손잡이를 추가로 설치하고 바닥에 미끄럼 방지 장치를 부착하며 복잡하고 위험한 구조의 가구를 정리하는 것만으로도 집은 훨씬 더 안전하고 편안한 공간으로 탈바꿈할 수 있습니다. 혼자 사는 어르신이라면 침실 옆에 비상벨을 설치하고 문턱을 제거하며 스마트 조명 같은 작은 환경 변화가 큰 낙상 사고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습니다. 나이가 든다는 것은 무조건 집을 떠나야 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집이라는 공간을 지금의 나에게 더 안전하고 편안하게 맞게 재정비하는 과정일 뿐입니다. 집은 우리가 두려워하며 도망쳐야 하는 대상이 아니라 우리가 다시금 편안하게 품고 안전을 확보해야 할 삶의 중요한 공간입니다. 여섯 번째 치명적인 습관은 요양원 입소를 실패나 포기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물론 어떤 경우에는 요양원이나 실버타운과 같은 전문 시설이 반드시 필요할 때도 있습니다. 거동이 불편해져 걷기가 힘들어지고 일상적인 생활 활동이 어려워지거나 상시적인 전문 의료 관리가 꼭 필요한 상황이라면 전문적인 도움을 받는 것이 오히려 환자 본인에게나 가족에게나 훨씬 더 안전하고 현명한 선택일 수 있습니다. 문제는 많은 분들이 이처럼 불가피한 결정을 스스로의 삶에 대한 실패나 포기로 부정적으로 받아들인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요양원 입소는 결코 개인의 패배가 아닙니다. 그것은 현재의 건강 상황과 주변 환경이 요구하는 매우 현실적이고 책임감 있는 하나의 선택일 뿐입니다. 다만 이 선택은 반드시 신중에 신중을 기해야 합니다. 한국에서 많은 노년층이 요양원에 들어간 후 가장 크게 느끼는 감정은 신체적인 편안함이 아니라 바로 깊은 고립감과 외로움입니다. 편리함과 안전을 위해 설계된 시설이지만 낯선 환경과 엄격한 규칙, 익숙하지 않은 사람들 속에서 정서적인 외로움이 예상보다 훨씬 더 깊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정서적인 안정감은 신체적인 건강만큼이나 절대적으로 중요합니다. 마음이 약해지고 우울해지면 몸의 면역력도 약해지고 몸이 약해지면 다시 마음도 쉽게 무너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늘 조언합니다. 요양원을 선택하기 전에 반드시 집에서 버틸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을 먼저 모색하십시오. 관할 보건소의 방문 간호 서비스 전문, 간병인과 돌봄 서비스 지역, 복지센터의 프로그램, 응급 호출 시스템 등 다양한 사회적 지원과 시스템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면 집에서도 안전하게 생활의 독립성을 유지할 수 있는 경우가 매우 많습니다. 혼자만의 힘으로 고통스럽게 버티는 것이 아니라 사회의 도움을 받으며 익숙한 집을 지키는 것이 오히려 더 성숙하고 지혜로운 결정일 수 있습니다. 일곱 번째 치명적인 습관은 마지막 자기 결정권을 자녀에게 넘겨주는 나약함입니다. 삶의 마지막 공간을 스스로 선택하는 문제는 단순히 어디에 보금자리를 정할 것인가를 넘어서 내가 남은 생애를 어떤 모습으로 마무리하고 싶은가를 결정하는 문제에 가장 가깝습니다. 나의 존엄성, 나의 독립성, 내가 평생 쌓아온 소중한 기억, 그 모든 것을 지켜줄 수 있는 공간이 어디인지 자녀나 타인이 아닌 스스로가 반드시 선택해야 합니다. 자녀의 의견이나 주변 지인의 조언은 참고 자료가 될 수 있지만 최종 결정은 반드시 노년기 당사자 본인의 마음속에서 나와야 합니다. 이것이야말로 노년기의 가장 중요한 자기 결정권이며 마지막으로 우리 자신에게 해줄 수 있는 가장 깊은 존중입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어떤 공간에 머물든 그곳에서 우리의 삶을 주체적으로 선택하고 통제하는 것입니다. 집에 계속 머무르기로 결정하든 요양원 입소를 선택하든 그 모든 결정이 두려움이나 체념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의 안녕과 행복을 위한 진심 어린 사랑에서 비롯된 것이어야 합니다. 노년기는 새로운 무언가를 시작하는 시기가 아니라 지금까지 살아온 당신의 소중한 삶을 가장 온전하고 아름답게 표현하는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야기 나눈 이 모든 내용은 단 하나의 명백한 진실로 귀결됩니다. 노년기의 삶은 스스로 선택하고 통제할 수 있을 때 가장 빛나고 아름답다는 것입니다. 작은 낙상 사고를 예방하는 지혜로운 습관, 과도한 무리를 멈추는 휴식 기술, 재정적인 독립성을 지키는 용기 배우자와의 관계를 얼루만지는 따뜻함, 익숙한 나의 집을 지켜내겠다는 단호한 결심. 이 모든 것들이 여러분의 남은 마지막 황금기를 더욱 길고 더욱 눈부시게 빛나게 할 것입니다. 단 하나의 작은 변화가 여러분의 남은 20년의 삶을 완전히 바꾸어 놓을 수 있는 핵심 열쇠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그럴 만한 가치와 자격이 충분히 있습니다. 이 영상이 여러분의 남은 삶의 진심으로 도움이 되셨다면 지금 바로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 주십시오. 앞으로도 여러분의 삶을 더 따뜻하고 지혜롭게 비춰줄 핵심 정보들을 지속적으로 전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건강과 행복, 그리고 단단한 노년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다시 만나 뵙겠습니다.